두 번째 기조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의 발표자 지용호 작가님은 홍익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아주 유명한 작가일 것입니다. 그 버려진 타이어를 자르고 이어붙여 창조하는 그 작가님의 작업은 그런 폐기물로 전락할 수 있는 타이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서 교과에서는 좀 재료의 특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학생들과 아마 수업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 강연 주제는 조각의 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지용호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용호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최정환 선생님과 반대로 저는 주로 조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조각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조각에 대한 역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조각이 어떻게 변화 발전됐는지 설명드리고 그 역사에 빗대어서 제가 어떻게 컨셉을 잡고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가고 새로운 작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각의 역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빌란도르프의 비너스인데요. 4만 년 전에 만든 작품인데 되게 작은 작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각의 거의 어머니, 조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이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어떤 다산의 상징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처음에 이제 조각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작품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만큼 정말 디테일하고 잘 만든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하게 과장시키고 적당하게 없애고 이런 작업들이 저는 되게 현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알타미라 벽화인데요. 이건 페인팅으로 따지면 아마 페인팅의 거의 아버지뻘 된다고 봐야 되나? 예, 그래서 일단 크기도 되게 크고 실제 보진 못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되게 디테일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그리라면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4만 년 전에 사람들이 그리는 어떤 이런 작품이나 작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업은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보면은 이거는 석기 시대의 작업들이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동기 시대 작업. 뭔가 조금 세련되고 좀 정리됐다는 느낌은 들지만 아직도 투박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집트 조각인데요. 이집트 조각 같은 경우는 지금 사방이 좀 막혀 있고 좀 딱딱하죠. 그리고 되게 정형화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 당시에는 현실 세계보다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막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혔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설이 있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조각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정형화되고 많이 정리가 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당시 시대 고대 이집트 시대의 이제 조각들이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이때부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리스 시대의 초기 조각인데요. 잘 보시면은 되게 좀 닮지 않았나요? 그 이집트 조각이랑 보면 이제 그리스 예술을 세 가지로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알카이크, 그다음에 클래식, 그다음에 헬레니스틱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기 작품이죠. 예, 젊은 청년 조각을 이제 만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비슷해요. 이집트 조각에서 그 막혀있던 부분만 빼고 얼굴이나 어떤 헤어스타일만 좀 변형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 조각이 이집트 조각에. 두 번째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죠. 중기로 넘어가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제 제가 볼 땐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이거든요. 창을 든 남자 도리포로스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미술 책이나 교과서에 엄청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제가 볼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걸 만든 사람이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작업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항상 핫하던, 아까 최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다 했었어요. 철학가, 조각가, 그다음에 뭐 예술가, 뭐 시도 쓰고 한 사람이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철학가예요. 철학가도 됐었고, 그다음 그 과학자, 이 사람 또 캐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비례를 정확하게 나눠주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지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트, 감성술, 어떻게 보면 기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메시스라고 해서 되게 모방, 똑같이 만드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제가 교집합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서 나온 작품이 저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지금도 제가 제가 작업을 하는 중요한 모토이고, 아마 다른 작가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파인아트의 어떤 최초 어떤 시도를 했다고 할까요? 어떤 순수 미술의 어떤 최초 어떤 기본 개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제 요 클래식 시대에 만든 작품인데, 다른 작품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초기 작품보다는 좀 풍부해졌죠. 동세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표정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말기 헬렌스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내용물도 풍부해지고 옷도 입히고 뭔가 좀 현실 세계에 좀 와닿고, 이렇게 이제 말기로 갈수록 훨씬 더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요걸 보면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지금 이집트 조각은 빠졌는데 얘네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얘네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제일 처음에 이집트 조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알카이, 클래식, 헬레니스틱,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쭉 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얘네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이어져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저도 작업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제 뿌리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제 작업의 어떤 지형도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내 작업이 영향을 받았으며 어떻게 합쳐져서 어떤 새로운 이 동시대의 어떤 제 생각과 만나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재밌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뭐 석굴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 시대의 어떤 조각상, 근데 중간에 보면 저게 인도인지 뭐 중국인지 어떤 석상인데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무슨 석굴암 보면 옷 같은 게 되게 좀 약간 좀 그리스 시대의 옷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가 넘어가는데요. 중세 시대는 그야말로 1000년 동안 정말 아무런 발전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거의 교회가 거의 주가 됐기 때문에 좀 암울한 시대죠. 예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핍박받고, 그다음에 어떤 성경에 의해서만 무조건 예술 활동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0년 동안 정체돼 있다가 이제 뭐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때는 뭐 과거의 회귀, 그리스 시대도 회귀, 그다음에 뭐 되게 인문학적으로도 발전되고 되게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어떤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그런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이때부터 14세기 때부터 다시 활발하게 예술 활동들이 시작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뭐 이 당시에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미켈란젤로인데, 저는 미켈란젤로 이제 다비드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다비드 작품만 봤을 때는 되게 멋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저런 형태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되게 온화하면서도 역동적이고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정적이고 뭐 이런 작업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렸던 창을 든 남자인데 도리포러스인데요.
형태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거의 진짜 이건 카피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태가 팔만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넘겼고 고개만 왼쪽으로 돌렸고, 네,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미켈란젤로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정말 멋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만들까, 해답을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에. 예. 과거의 그리스 시대의 클래식 식기에 창을 든 남자에서 형태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피는 아니죠. 요즘 뭐 말한다는 뭐 재현 요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조각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도 이런 식으로 전용한다고 하죠. 가지고 온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작업에 가지고 와서 변화 발전시켜서 다시 새로운 작업으로 꺼내 놓는다. 이런 패턴들이 지금 모든 작가들이 하는 작업들도 아마 그런 패턴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시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이고, 뭐 이건 다른 작품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바로크, 로코코,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뭐 빛의 중요성, 그다음에 뭐 되게 장식적이고, 조각 같은 경우는 빛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좌우 전체 돌려가면서 다 볼 수 있게 좀 조각이 앞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조금 기존의 어떤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장식성, 묘사성을 강조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로댕인데요. 로댕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그 점은 되게 부러워요.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맨날 미켈란젤로 작업을 가서 봤대요. 같은 유럽이니까 가서 보면서 이제 자신이 생각해도 그 너무나 완벽한 작업들을 보면서 아마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생각, 자기만의 표현 방식, 자기만의 생각 주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보면은 목을 없앴죠. 조각에 팔도 없애고, 그리고 좌우대칭 안 맞고, 되게 보면은, 그리고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거칠어요. 사실 기존의 조각에 정반대되는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인팅으로 따지면 세장 같이, 조각에 따지면은 그러니까 근대 조각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것을 완전히 좀 100% 엎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반대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거를 변화 발전시킨 전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네, 뭐 생각하는 사람, 칼레의 시민인데 뭐 한쪽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되게 표현 방식이 자유롭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뭐 이 뒤로는 뭐 브랑크시라든지 약간 초기 추상 작업들, 뭐 추상 조각들 이렇게 계속 나오고, 뭐 지금 뭐 가장 유명한 사람까지들 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단 기본적인 히스토리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존의 미켈란젤로까지는 어떤 기존의 과거의 어떤 작품들을 답습하면서 다시 더 변화 발전시켰다고 하면, 이 근대 조각의 아버지인 로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각을 답습하되 완전히 엎었죠. 뒤엎고 자신만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작업을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트웍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표현 방식, 뭐 형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작가의 철학, 그 다음에 어떤 작가의 어떤 기술, 뭐 심미적인 기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융합이 되었을 때 좋은 작업이 나온다. 물론 뭐 이게 저는 답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야지 좋은 작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작업이 나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각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제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주로 이제 뮤턴트라는 주제, 변종, 변이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부터 18년까지 제가 이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뭐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좀 지겹기도 했고 제가 뭐 사실 이 작업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지금 저한테는 제일 처음 작업이 제규어인데요. 약간 뭐 검은색에 그 다음에 어떤 좀 거칠고 육식동물이고 그래서 이제 제규어라는 선택을 했고 지금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작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형도, 제 작업의 뿌리, 근원이 어디인가. 네. 그래서 제 작업의 근원은 전통 조각이에요. 전통 조각. 전통 조각부터 시작해서 미켈란젤로, 로댕, 그다음에 컨템포러리 조각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브제인 폐타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디샹의 그런 개념도 가져왔고, 뭐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약간 추상적인 표현도 들어왔기 때문에 추상 조각에서도 가져왔고, 그다음에 그 뮤턴트란 컨셉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죠. 네. 뭐 뮤턴트라고 하면은 뭐 안 좋으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변종 그다음에 뭐 유전적으로 뭐 변형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상 비정상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학적, 그다음에 인공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다음에 뭐 변화 발전되는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만의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지용을 하는 작업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뮤턴트란 컨셉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 작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동물을 만드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육식 동물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 제규어인데 제가 그냥 얘를 그냥 제규어를 타일을 잘라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제규어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깨 모양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제가 제일 원하는 그 자세를 포착을 하고 그거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형태 중에는 강조할 부분들은 강조하고, 그다음에 없앨 부분들은 없애면서 제작하고 있고, 이건 제규어 시리즈 중에서도 다 똑같은 작업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제 작업은 주로 갤러리보다는 저런 좀 음습하고 좀 폐건물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런 데서 주로 사진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뭐 실제 사자의 어떤 이런 모티브로 많이 가져왔고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인데요. 일단 큰 작업들은 안에 제가 스테인리스 스틸 골조를 만들어서 이제 용접을 해서 쌓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설명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작업들은 디테일해야 되기 때문에 흙 작업을 한 다음 FRP나 이런 플라스틱을 캐스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타이어를 쌓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사진, 실제 이런 애들이 살 것 같은 장소에서 놓고 사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위에 제가 만든 타이어 고양이가 올라가 있는데, 뭐 일단 오브제 위에 오브제로 만든 제 작품이 올라가 있는 그런 약간 좀 그런 작업이에요. 뭐 얘네는 초식 동물인데 뭐 드로잉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박제 작업들 같은 데서 제가 힌트를 많이 얻어서 이제 머리 작업들, 주로 벽에 거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눈빛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지금 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듯이 뭐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들 무슨 눈빛은 그렇게 뭐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저는 좀 외형은 강하지만 좀 초라한 눈빛을 가진 동물들을 좀 만들었었어요. 그 머리 2개 달린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샴쌍둥이 이런 것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제작을 하게 됐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신화, 머리 3개 달린 신화에서 이제 가져와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뭐 이제 좀 대형 작업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만들 때 일부러 실제 작품보다 1.5배에서 한 2배 정도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버팔로 지금 작업 과정인데 안에 프레임을 용접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흙을 붙이듯이 타일을 붙여서 끝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조각은 글쎄요, 전시를 하게 되면은 되게 좀 아쉬운 거는 중간 과정을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고 보시는 게 다인데 이런 중간 과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시를 하거나 설치할 때 영상을 찍어서 같이 전시하는 편이에요. 요건 고전에 보여드렸던 버팔로이고요. 네.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타미라 벽화에 있는 버팔로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땐 틀리지 않다고 봐요. 예나 지금이나 뭐 표현하는 방식은 틀리지만 사람들 생각은 똑같지 않나. 네. 요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사라졌던 동물들을 이제 재현하는 작업인데요. 네. 큰뿔 사슴이라고 하죠. 또 뭐 외국의 박물관이나 가면은 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저는 충격받았어요. 네. 그렇게 과거에 큰 동물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제2의 생명을 주는 그런 작업을 했던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잡식 동물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모티브로 해서 했던 작업이고요. 뭐 이건 드로잉이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강에 설치했다가 좀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좀 그 장소가 좀 제 작업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좀 힙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한강 철교 밑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최적의 장소라고 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네, 지금도 아직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어 작품인데요. 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흙 작업을 해서 플라스틱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제 타일을 붙여서 얘네는 공중에 띄어서 설치를 하는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상어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공격하는 자세이면서 방어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제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서 했던 건데 그 포뮬러 1 대회였는데요. 거기서 되게 초청을 받아서 전시를 했던 퍼포먼스도 하고 실제 차도 만들고 했던 작업들이고요. 네. 얘네는 동물끼리 제 작품 동물끼리 섞는 작업들이고요. 같은 종끼리도 섞고 다른 종끼리도 섞고 이게 사실은 얘네가 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좀 했던 작업들이 좀 많아서요.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사람을 제가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건 사람이었는데요. 점점 이제 사람 쪽으로 오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과 사람이랑 섞는 작업들 이런 같은 경우는 신화에서 되게 모티브를 많이 받고 사티루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도 되게 모티브를 많이 받아서 작품을 제작했었어요. 뭐 거미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결국은 제가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좀 무서웠나 봐요. 약간 좀비 같다고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지금 뭐 요즘 SF 영화나 또 미래에서 나 살아나올 법한 그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저는 재밌게 생각했었어요. 그다음 뉴 뮤턴트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작업들은 좀 어떤 사회에 좀 암울하고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새로운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념을 조금 심화시켰고, 그 다음에 좀 다양화시켰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좀 단순히 형태의 변형, 그 다음 뭐 형태를 서로 하이브리드한 작업이라면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와 조각을 하이브리드 시킨 작업인데요.
유화 물감으로 조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조각인지 회화인지. 예.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뭐 기존에 있던 제가 동물적인 그런 쉐입들은 그대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어떤 오브제랑 제 작업을 하이브리드 시킨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빌딩이나 이런 오브젝트를 제 작업에 하이브리드 시킨 작업이고요. 요거는 그냥 사물을 섞은 작업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박제 작품을 어떤 페인팅의 어떤 저만의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어떤 페인팅과 조각을 합친 작업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반추상, 반구상 정도, 그러니까 어떤 신체 부위를 좀 잘라서 설치를 하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페인팅과 조각을 합쳤고, 형태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절단을 해서 어떤 구상인지 비구상인지 한 중간 단계 정도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에요. 요 같은 경우는 어떤 브론즈로 만든 작업이고요. 요건 알루미늄으로 만든 작업인데 제 작품끼리 하이브리드 시킨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요즘에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만드는 작업들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다 만들면 그냥 3D 프린팅을 뽑아서 그냥 작품화 시켜버려요. 예. 저는 아까 기존의 어떤 것들을 좀 심화시켜서 어떤 건물들과 제 작업 하이브리드 시킨 작업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작업들끼리 하이브리드 시킨 작업이고, 요거는 이제 오브제, 기존 오브제랑 작업 합친 작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간과 좀 건물 이런 것들 합친 작업이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여성상과 지금의 여성상, 약간 좀 사이버 펑크 같은, 뭐 최근에 뭐 어떤 게임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 하지만 뭐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여성은 지금의 여성상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서로 다 연결되고 하나로 보인다. 예, 표현 방식만 형식만 틀릴 뿐이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케와 이제 얘는 원더우먼이거든요. 예, 작업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하는 작업들인데요. 이제 어떤 얘네끼리 원더우먼, 지금 시대에 저는 히어로, 여성 히어로를 찾다가 승리의 여신이 누굴까 하다가 이제 원더우먼이랑 합친 작업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헤라클레스, 제가 좋아하는 이제 헐크. 되게 얘네 같은 경우는 컨셉이 명쾌하죠.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다비드는 과연 누구일까? 이 시대의 다비드를 만들고 싶은데 누구일까 생각하다 아이언맨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이언맨과 다비드를 섞어 놓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최근에 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작업이고요. 일단 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작업도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각 히스토리 역사 안에서 저는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은 작업들을 제 거화 시켜서 제가 보는 동시대 이 시각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 발전된 모습으로 작업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글쎄요, 작가로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작가들이 그냥 제일 저는 좀 싫은 얘기가, 무슨 필 꽂혀서 뭐 작업했다, 무슨 뭐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이렇게 만들었다. 특히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연예인들 작업 많이 하잖아요. 뭐 좀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도 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서치를 해서 그동안 했던 거랑 제 거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나오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속상했고, 어쨌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렇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발렌도르프 비너스부터 미술사 안에서의 그런 조각의 역사를 쭉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작가님의 그런 작업의 근원 또한 이제 미술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원래는 뭐
강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전시장에 갔을 때는 이제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그 작업 같은 경우를 좀 더 쉽게 보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작가님의 작업을 전 과정을 좀 통해 보여주면서 현대미술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의 그런 작업들도 되게 지금 처음서부터 지금까지의 작업을 쭉 이제 보여주셔서 너무나 좀 궁금해지고 하는 네,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지정 토론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에 그 지정 토론자로는 그 서울교대 교수님의 그 고홍규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번 주말에 학교에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지방에 나오게 돼서 지금 좀 공공장소에 나와 있어서 마스크도 끼고 있고 좀 주변이 좀 스러울 수 있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용호 작가님의 발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용호 작가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지용호 작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드셨을까 하는 추측을 쭉 하면서 봤었는데 제가 예상한 내용의 내용과 조금 제가 이제 핀트를 벗어나게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용호 작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성사시대 조각부터 해서 서양의 조각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서 사실 나의 조각은 지용호 작가님의 조각 작품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조각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작가님의 그 자료 보내주신 거를 보고 그리고 또 작가님의 발표의 제목이 조각의 변종이잖아요. 돌연변이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도 이런 그 서양 조각사를 말씀하시면서 뭔가 진화하는 돌연변이적인 새로운 조각의 모습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같은 것이다. 이거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의아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작가님의 발표 자료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게 있는지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새로운 변종, 뉴 뮤턴트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작들을 발표를 하고 계신데 그 전까지 이제 지용호 작가님께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로는 펫타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새롭고 재밌는 그리고 그 조각의 대상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 동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변종적인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연변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이제 그 기법과 또 다른 재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최근에 작품의 경향성이 바뀌게 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동기나 어떤 변화의 어떤 그 기점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먼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보여지는 방식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그거에 따른 새로운 소재도 계속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D 프린터로 그냥 작품을 뽑아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전에는 제가 손으로 그냥 계속 만들어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로덴 같이 할 때마다 어떤 뭐 손 느낌이 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조각의 변이에 대해서 강연 제목을 정했는데 변하는 건 항상 변하고 있어요. 예.
그 변화는 항상 변하지만 어떤 형식이 보여주는 형식이나 내용들은 변할 수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예술에 대한 그 중요한 주제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선사시대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버팔로를 그림을 그렸잖아요.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왜 버팔로를 그렸을까?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를 그렸지만 왜 그 사람들은 하고 많은 버팔로를 그렸을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가장 힘 있고 멋있고 무서운 동물이 버팔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신들한테 어떤 좋은 관점의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버팔로를 그러니까 신격화해서 이제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냥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버팔로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버팔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었었는데요. 미국 가면은 버팔로가 있는데 사실 버팔로 같은 경우는 원래 주인이 미국 주인이 저는 버팔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애들 같은 경우 유럽에서 넘어와서 침략을 해서 사실 미국을 걔네 어떻게 보면 침략자거든요.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주인은 버팔로이고 바뀌지 않고 그거는. 그다음에 버팔로를 사냥해서 이제 벽에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강인하고 실제 주인이고 그다음에 어떤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동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버팔로를 설정해서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의 버팔로랑 그 예전에 4만 년 전에 생각했던 중요한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생각했던 버팔로랑 크게 주제는 변하지 않고 그냥 표현 방식만 좀 변화가 됐을 뿐이다. 예. 저는 타이어로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벽에 그렸을 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진화했던 점, 이제 그렇게는 변화 발전됐는데 중요한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뮤턴트란 컨셉을 제가 이제 타이어를 붙여서 만든 작업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 좀 미흡한 점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형태적인 변형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황우석 박사가 뭐 유전자 변형해서 뭐 복제하고 그다음에 뭐 GMO 푸드라고 해서 뭐 옥수수 이런 거 다 뭐 변형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혹하는 좀 우리들이 이렇게 느꼈을 때 좀 혹하고 좀 이렇게 변형이 쉽고 표현하기 쉽고 이런 작업들을 위주로 이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작업했다면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한계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외형만 변해서 타이어란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뮤턴트라는 컨셉은 계속 가져가되 뮤턴트라는 좀 컨셉을 좀 깊고 좀 컨템포러리 아트 안으로 좀 가지고 와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자 해서 기존에는 어떤 형태의 변형, 형태끼리 하이브리드를 했다면 이번에는 컨셉끼리 하이브리드. 네. 이런 것도 다 뮤턴트거든요. 그다음에 사물과의 합치는 것들,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뮤턴트라는 컨셉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색깔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뭐 어떤 새로운 기술도 섞으면서 보다 확장하고 그 변화 발전시켜 나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자님 제가 더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나을까요?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용호 작가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준비했던 게 있는데 아마 채팅창에 올려주신 김정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질문하고도 조금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새로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작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물론 이제 지용호 작가님의 어떤 작업이나 지용호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한번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왜 신작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봤을 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용호 작가님께서 대중들한테 그리고 미술계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하실 때 펫타이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재밌는 재료 그리고 대중들한테 좀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들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지용호 작가님께서 그런 작품의 재료와 작품의 그 소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재료라거나 뭐 소재적 변종적인 그런 소재가 훨씬 더 대중들한테 인지도를 높게 끄는데 한몫을 하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가려진 바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새롭게 한번 변화시켜보고자 해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혹시 지용호 작가님께서 내가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내가 좀 관객들에게 혹은 내가 내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 미술 교육을 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교육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질문이 너무 기셔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무슨 학술대회가 아니라 무슨 비평하는데 제가 온 것 같아서 약간 좀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일단 그냥 제가 부담스럽고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좋은 부담스러워 질문 하시면 해주셨고요. 됩니다. 네, 아니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전에는 정말 작품이 멋있어서 뭐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았고,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했던 작업으로는 제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온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 3, 4년 전부터, 사실 한 4, 5년 전부터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걔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뭐 페타이어라든지 뭐 이 시대의 어떤 뭐 시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미디엄에 대한 제 나름대로 뭐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걸 계속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가 산다 그러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제 기존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게 컴플렉스도 있는데요. 타이어라는 이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뭘 해도 그 지용호는 타이어라는 그런 공식이 생성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평생 타이어만 잘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역으로 오케이,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한 가지 미디엄으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좀 더 좀 새롭고 재밌고 신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뮤턴트란 컨셉에 더 좀 맞고 이런 작업들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인데요. 사실 작가가 작업을 오픈했을 때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일반 대중분들이 그걸 알아보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한 지 작년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요즘 팬데믹이잖아요. 그래서 전시도 솔직히 많이 못 하고, 사실 저는 뭐 SNS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작품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지금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좀 사람들이 처음에 제 타이어 작품을 봤을 때도 되게 좀 처음에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한 4, 5년 걸렸고, 지금 하는 작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이제 전시를 많이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렵고 많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봬요. 많은 질문에 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맡아주신 지용호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을 진행해주신 고은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